없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순자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관광특구가 이제 세 군데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팽성 관광특구가 지정에 의해서 진행을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진행은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팽성 관광 특구 말씀하시나요? 예. 팽성 관광 특구는 일단 이제 작년에 보류가 돼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문화 시설이라든지 뭐 체육관 뭐 이런 그 연계 시설들이 다 준공이 된 다음에 1년 이상 활용해서 거기에 외국인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통계까지 잡은 다음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외국인이 뭐 10만 명 이상 그 조건에 방문객이 있어야지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10만 명의 관광특구에 그 방문객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지연이 돼서 연기를 해서 다시 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당시에는 이제 카드 매출 전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 실사를 나오셔서 이제 확인을 하셨는데 외국인을 거의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런 그러니까 카드 문제점이 매출이라는 거는 외국인이 와서 카드를 썼다는 걸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거기가 거기서는 이제 그럼? 팽성이 미군이 있다 보니까 네네. 네, 그걸 외국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라 그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가나 좀 공감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10만 명을 통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잡아서 그분들이 인정을 한다는 건지 어떤 근거가 지금 보면 통계로 그분들이 나와서 잡힌 건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를 10만 명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왔을 때 그런 근거를 뭘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건지 그간 대비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외국인을 이제 저희가 그 앞으로도 매 할 수 있는- 똑같을 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실사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관광특구의 지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꼭 그렇게 팽성 관광특구 지정을 하고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지금 현재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국제국에서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는 지금 연초되면은 이제 공모 사업을 많이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화국제국에서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 어떤 몇 개의 어떠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에 추진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좀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네네. 저희가 분야별로 네. 예, 문화, 관광, 체육 분야별로 그렇죠. 저희가 저 의원님께 자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초하니까 뭐 빨리 좀 서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4쪽에) 보면은 그 우리 평택시 체육회 현황하고 장애인 체육회 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평택시 체육회에는 그 등기 이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장애인 체육회는 이제 등기 이사는 이제 없는데 이러한 그 등기 이사가 있음으로 인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등기 이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등기 이사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회랑 상의한 다음에 그 내용까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없는 것보다는 그 등기 이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은 점들이 훨씬 더 제가 검토해 본 걸과는 있기 때문에 함께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전환을 해서 준비를 하는 데 도울 수 있다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14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도 이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종합운동장 내 입주 단체입니다. 그 당시 이제 평택 농민상담센터가 체육학에 관계 없는데 왜 여기에 입주가 돼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계약 만료 후에는 끝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보니까 2026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임대료도 전혀 없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특혜의 논란도 있고 체육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고 본 의원도 역시 전년도에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현황을 보니까 또 들어와 있어요. 농민 상담 때는 우리 시 기관입니다. 알죠. 그런데 예, 체육회하고 관계없이 제가 묻는 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나 따로 빼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에서는 이러한 그 공간이 부족하고 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저는 이제 궁금하고 알고 싶다는 얘기인 거죠. 현재 농민 상담센터가 더 효율적인 뭐 지점에다가는 갖다 놔야 되는 농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 건물로 나가게 되면은 뭐 임대료 부분이 또 시에서 부담이 커지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운동장에 존속이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우리가 시청사가 이전하거나 또 그 전에라도 다른 공간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마땅하게 장소가 없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현재는 존속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의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된다면은 바로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여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근데 행정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상담센터를 지금 무료로 또 임대하고 있어요. 그럼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이 무료로 해야 된다는 임대 단체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다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체육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센터가 여기에 들어와서 임대료 내지 않고 또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시민들이 봤을 때, 체육인이 봤을 때 이걸 합당하고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얘기인 거죠, 행정에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하나의 팀 단위의 조직이거든요. 우리 시의 건물을 쓰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알겠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민상담센터가 계획한 게 적당하고 옳다라고 그럼 보시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임대료 부분이 이제 왜 금방 말씀하신 무료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건데요. 시 기관인데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여건이 된다면은 다른 뭐 이전지가 있는 대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얘기하고 또한 이 단체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평택 농민상담센터가 그 통합전 평택시 그때 당시는 육계동 농민들 이용하는 사무실이었고 지금은 이제 용의동 동삭동까지 8개동 그 농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 시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갖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것도 저 체육과장도 얘기했지만 당장 다른데 이만한 부지를 또 전세를 어떤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28년도에 시청이 이제 고도로 이전하면은 현청사에 농민 상담센터가 그때는 현청사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현청사 하려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년 걸릴 28년 텐데. 예. 그러니까 금년으로 따지면 한 3년 당시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농민센터가 이곳에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 행정의 의지는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근데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의회에서 체육회 이 단체에 대변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의회에서 약속을 하신 겁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선순위를 해야죠. 지금 현재 농민상담센터가 부지가 없어서 또한 이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한 거는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시민들이 봤을 때 체육인이 봤을 때 그것을 납득을 하겠냐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명분도 안 된다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지금 현재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했다 할지라도 27년도에는 분명하게 해서 이거를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른 곳을 좀 보든지 해서 체육인이 부족한 이 공간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많은데 이렇게 전혀 관계도 없는 곳이 들어올 때는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하여튼 그거에 의원님 대해서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하게 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실행을 할 수 예.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19쪽에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26년도에는 이제 97개 단체로 이제 4억 8천에 대해서 이제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공모사업이 몇 개였었죠? 25년도에는 94개 단체였습니다. 그럼 94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늘어난 거네요, 과장님?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공모를 이미 이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서 지금 현재 97개의 단체가 네, 이제 됐다는 그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이제 계획입니다. 97개 단체는. 확정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예산은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문화예술 공모사업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그 상태에서 단체는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이거를 이 단체 공모한 단체에서 자꾸 이제 예산이 이제 적어지게 되니까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러한 다양성의 일반적인 어떤 일상의 생활 문화가 좀 살아 심어서 좀 더 많아지는데 많아진 것만큼을 우리가 예산 투여가 많이 매덕씩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탈락된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소규모의 단체들이 나중에는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도전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해왔던 단체들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로 문화도시라고 그러고 앞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랜드마크가 크게 하나가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품격 있는 문화도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서 일상생활에 그것도 굉장히 스며들어서 우리 일상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고 평소에 이러한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공모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이 저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증식되지 않고 단체만 많이 늘어난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거를 좀 의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의지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24년, 25년, 26년 계속 이제 동결이 됐거든요. 예산이. 그 더 잘 알다시피 사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증액이 좀 한계가 있어갖고 근데 다만 다행인 거는 금년에 좀 세수가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한 3년간 동결된 거 좀 증액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안재현 기념관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의지를 가지고 잘 이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재영 생가에는 다양한 이제 행사가 좀 더 많아지고 또한 주말이면 이제 일반 이제 방문객들도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그 외부 화장실이 없어서 그 이동 화장실을 좀 해달라,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할 테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체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그때 그 살고 계신 분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긴 했는데요. 네네.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현장에 다녀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분들의 이제 말씀이셨던 거니까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안 하고 같이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질의를 드리면 군소음 보상에 대해서 이제 5년직으로 이제 그 소음 재측정을 함에 있어서 우성 아파트가 지금 현실적으로 군소음 보상을 받고 있는데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두 동은 빠져 있다 같은 아파트인데, 근데 이번에 그 4년 주기 소음 측정할 때 넣어서 우리가 행정에서는 약속을 해주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포함을 해서 측정을 한 후에 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당부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오산 비행장 측정을 할 때 우성 아파트 네네. 그 111동에다가 설치를 하고 측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두 동. 네, 두 동 네네네. 빠진 거는 국방부에도 예, 예. 건의드려서 그렇죠.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는 예, 예.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25년도 9월에 재측정을 할 때도 한번 그 우성 아파트에다가 측정기를 놓고 측정을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항을 제가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같은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소음은 다른 동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보상은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두 동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감하는 소음은 지금 말씀하신 누락된 동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들의 주민들은. 그래서 몇 번이고 행정에 가서 얘기를 했었던 분인 거고, 그렇게 해서 다음 소음 때는 측정을 해서 누락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거는 결산을 해서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꼭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하고 이러한 것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고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5년마다 측정을 하니까 그 기간 안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본위원도 생각하고 그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재측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장담을 할 수 없는데 또 측정을 했는데 우성 아파트 다른 동은 다 됐는데 이 동은 또 누락이 돼.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분들이 납득을 하겠냐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국방부에도 좀 얘기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측정을 해본 후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십사라는 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은 이제 범위에서 벗어나다 보니 두 동이 그러니까 좀, 범위에서 네, 벗어나서 빠졌습니다. 거기서는 빠졌다라고 저 이해하는데 네. 같은 아파트인데 네. 왜 그 범위를 벗어났냐 그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좀 범위를- 반영이 될 수 네네. 있도록 좀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범위를 이제 해서 이번에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누락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측정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문화예술계 하다가 제가 좀 그 넘어간 게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시민예술 대학 예청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얘기도 했었던 부분이고 또 간담회도 이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시민예술대학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간담을 했었던 부분인데 시민예술대학이 이번에 수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일정들이 저희 의회에 오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깜깜이로 수료식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간담회 할 때는 시민예술대학을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민예술대학으로 하고자 하는 예총의 의지가 강하고 또한 거기에서 수료식을 한 배움을 가진 전문적으로 배움을 가졌던 그러한 시민분들이 수료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해마다 하는데 남부문예에 가서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더 시민예술대학의 학생의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저희들이 가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간부서인 지도감독원은 주간부서에서는 예청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수료식에 대한 그 공유를 안 드린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이건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시의회 3층에서 저희 간담회 이제 강사들하고 간담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이제 시민예술대학교의 그 개선 방안을 찾고자 이제 저희가 현황하고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동일 강사가 지속적으로 한 20년 이상 넘게 해서 정체성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이제 이 외부의 인지도가 부족해서 그 수강생이 유입이 이제 저조한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나 평생학습 센터와 이제 교육 강좌가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있어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그 문제점도 있었고 또 이제 공간이나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제 그런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개선 방향으로 뭐 한꺼번에 뭐 전부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가 12월 26일 저희가 이제 그 시민대학 예술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운영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강사 위촉을 기존에는 이제 공개 모집을 안 했는데 공개 모집을 원칙을 했고 또 이제 학기제 폐지하고 이제 1년 과정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 과정에 방학이 있어서 이제 지속성이 없다 해서 이제 36주에서 40주로 좀 늘렸고요. 또 이제 강사에 대한 이제 그 평가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의 이제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 위원을 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도에 이제 수강생 모집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이제 그 한 82명이 더 수강생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도 신규 과목도 저희가 3개 과목을 해서 그 뭐 작가 시나리오 쓰기나 뭐 그런 좀 차별화된 것을 좀 그 수강생을 좀 과목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의실 노후화된 개선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탁자나 의자를 좀 그 다시 그 구매하는 걸로 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더 문제점을 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그러한 답변들은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한 내용은 왜 수료식을 그렇게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료식 때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24년도에 수료식에 갔을 때 개선하고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러한 개선하고 문제점들을 해결을 한 후에 이번에 수료식을 했는지 이제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료식을 할 때는 필히 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나 예총에서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회를 기만하는 건지 우롱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던 거는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의원이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제발 네. 좀 그렇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뭐 시티 투어에 대해서도 이제 간담회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청취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이제 그 교통약자분들의 그 시티 투어를 할 때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우리 관내 그 교통약자분들이 시티 투어를 하는 데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근 각처에 있는 그러한 교통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평택에는 정말로 이러한 리프트 차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모범적인 선제적인 그러한 우리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저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다디 체육관은 공모에 지금 현재 진행 여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타당성 조사를 이제 지금 시행을 바로 들어갈 거고요. 하반기에 문체부나 도투자 심사를 다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그 문체부의 것이 이제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반다디 체육관이 몇 개 이상의 공모가 돼서 이제 마지막에 남았을 때 우리 평택에 실질적으로 반다디 체육관이 공모에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대급금 노력은 최선은 하고 있지만 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공모에서
만에 하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대안책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가 신청이 한 100한 2-3개 정도 신청을 했고요. 물량은 한 150개 정도가 이제 문체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150개에서 예. 이제 현재 진행은 2개 정도 102개 정도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정성껏 하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계속 문체부에다가 평택도 있다는 얘기를요 계속 여지를 남겨두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요. 저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것들만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예술 분야 관련돼서 공평하게 시민들이 지역계 그리고 본인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예술적 향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돼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죠. 몇 명 지원이 됐죠 작년에? 작년에는 344명. 344명. 3명. 343명. 네네. 도비 12 매칭으로 네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렵게 이제 검증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효과를 측정하기엔 아직은 이르지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창작 활동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지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계기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있겠지만 평택시의 안에서는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아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되었던 아니면 뭐 간담회가 되었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 카드라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 31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만 명, 몇 명이죠 대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 2만 명 정도. 네, 2만 명 정도 되죠. 32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취약계층에게 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는가도 좀 평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부권과 서부권이 지금은 고덕으로 많은 문화예술 여건들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북부권이나 서부권에도 이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되었는지 없다라면 그것이 충분히 소비되고 있지 않다라면 왜 그 권역별로 왜 소진이 충분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분석을 좀 정책적으로 해서 지급을 방향을 바꾸던가 아니면 더 인프라를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아니면 그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이 장르나 이런 것이 좀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관내 축제 때 뭐 푸드 트럭이라든지 또 체험 존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저희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제 할 때마다 저희가 그 행사장에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이제 인증이 되면 거기서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내 축제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를 네.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저희가 슈퍼맨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책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있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 담당자들이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1년에 쓸 수 있는 필요하신 물품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신 이제 접수를 해주시고 해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과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도 시작이 됐고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3,200명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평택 시내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금 뭐 예를 들면 아트센터가 새로 만들어졌고 아트센터에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아주 양질의 청소년들의 어떻게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아주 양질의 공연들을 평택에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면 거기서 예술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키울 수 있는 계기들을 좀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년 대상으로 좀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게 문화를 좀 누릴 수 있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정책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적 고민이 이제 아트센터가 들어서면서 아트센터를 지역 예술인들이 이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이제 공연장의 예술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 지향점이 상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낼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들과 기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민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뭐 단순히 금액을 차등을 주는 것 이외에 좀 더 정책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국장님 너무 주관식인가요? 질문이? 이 질문은 이따가 문화예술 재단 쪽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민도 함께 과에서 행정적인 거니까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민과 또 상충되는 것이 이제 아트센터의 공연장의 예술적 수준을 높일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과 아트센터의 질을 높이면 기존에 있었던 세 개의 문예회관은 과연 어떻게 질을 높일 것인가. 이 주변에서 쉽게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트센터에 비해서 조금은 저렴한 것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는데 소외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정일구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일맥상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장르를 좀 특화한 리모델링과 신축들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아트센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연극 분야나 무용 분야나 뭐 이런 분야를 조금 특화한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국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평택 박물관과 안지용기념관 건립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상황은 잘 알고 있고 잘 처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소음 보상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전입해 오셨던 주민분들의 전입 기간에 따라서 보상받는 금액의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89년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해 오신 분들은 보상금의 30% 정도를 감액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고 이것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소송이 과거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소송 판결에 의해서 대구공항을 그거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이 지급됐고 법령이 있고. 제정이 된 거고요. 이 지금 30% 감액이라든가 이 사안도 그때 판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소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군지협이라는 곳이 있고 감액 조항 폐지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이렇게 협의 과정이 최근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의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까? 아니 근데 연 2회 정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모여서 국방부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개최가 되진 않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을 때마다 저희 시의 사정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건의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에 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중앙부처는 아무래도 그쪽에 되겠죠? 기준을 두는 사안입니다. 재판은 이미 났고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지급을 하고 있고 네, 이 관련된 지자체 분들의 주장은 예산 문제로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알겠습니다. 26년도 12월에 소음대책 지역 재시정 고시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대 내 훈련 기간이라던가 그때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한번 측정을 할 때 그때 9월 달에 부대 내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좀 측정을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런 좀 국방부에서 보기에 현장을 잘 모르는 의견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광과 팽성 관광특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 네. 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 통계는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해가지고 그 10만 명 그거는 이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관광 시설이잖아요. 그 예술인 광장, 네. 뭐 체육관 뭐 이런데 그것도 그 문화시설로 다 넣었는데 그게 다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거를 다 준공이 되고 또 1년간 거기에 유지를 해보고 네, 운영을 거기에 해보고 또 관람객이 얼마나 오는지 이런 통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도 그거를 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미리 도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쿨링포 같은 것도 그런 관점에서 또 설치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아직 체육관도 했고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운영을 다 준공이 다 이제 돼가고 있는 거라 다 체육관하고 내년도에 이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로 보고 네.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전수교육관 운영 관련돼서 각 단체가 어떻게 보면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던 방향성을 전환하는 상황이십니까? 우리는 일단 네. 처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개관하는 거라 네. 이제 일단은 이제 단체랑 협의를 했을 때 일단 올해는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하고 공모를 신청해서 시민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활성화하고 해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이제 좀 더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겠다. 네네. 단체들과는 협의가 그렇게 네, 방향성으로 네. 정리가 되신 상황이신 예, 예. 거죠. 알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마이스 산업이 평택의 상황에 관광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좀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입니다. 고덕 택지 지구의 개발 사업 변경안이 각 과 회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꼭지가 체육 시설인 것 같고 운동장 부지를 무상 귀속 대상인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확인하고 계시고 이 규모 한 4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학국의 입장은 어떠신지, 물론 이제 뭐 담당 과에서 이 도시개발과에서 안을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의견을 받아서 초안을 잡긴 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뻔한 답변을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으로 논의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건 고덕 우리 운동장 부지 4만 평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2만 평은 LH에서 개발을 해서 주고 2만 평은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좀 4만 평 전체가 아니라 체육공원이라는 건 당초에 LH에서도 일반 공원으로 준비를 해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랑 안 맞는다. 체육공원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작년 1년 동안 협의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최종이 이제 체육공원으로 해서 또 체육공원이 된다면은 저희들한테 이점은 일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협의가 됐고, 또 LH에서도 시가 재정난이 그래서 조금 더디니 우리가 먼저 빨리 체육 시설을 만들어서 인계해주는 조건으로 가겠다라는 걸 얼마 전까지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부지가 스타디움 4만 평 정도 되는 스타디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종합체육관 정도의 규모, 소사벌에 있는 그런 운동장이 여기에 들어서는 거야, 그런 계획이 있어라고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되고 반 정도는 이제 체육시설, 그 안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이 들어와, 뭐 헬스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수영장이 들어올 수도 있어. 조금 기다려서 시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크고 번듯한 종합체육시설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어, 빨리 우리가 쓸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공원을 하는 게 좋겠어라는 입장이 상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과 아니면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입장도 또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에서 일괄적으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시민분들, 물론 이제 고덕동의 또 이제 협조 사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문을 보니까 좀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소사벌 레포츠 공원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양질의 체육 시설로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지, 소사벌 레포츠 공원 빨리 왜 뭐가 좀 더 번듯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 고덕에 체육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언젠가 들어설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16억 설계비 말씀 주셨는데 반영을 해주셨고 아직 현재 예산이랑 협의 중이시고, 예. 체육진흥과에서는 올리고 싶지만, 문화국제부에서는 올리고 싶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이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옆에 계신 문화예술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을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요청을 해왔던 상황인데, 본 예산 추경 이걸 한 2년째, 3년째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서 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 왜 지역에 약속되었던 것이 밀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시비로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다른 시구등 보면 16억이라는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 하는가에 대한 것들도 좀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고, 일단은 16억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어저께요. 또 도에 또 우리가 특조금 사항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모색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길었을 수 있는데 답변 충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식사 시간인데 조금만 그냥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국제국 예산이 한 750억 됩니다. 2026년도. 그렇죠? 문화예술가가 367억. 367억 중에서는 문화재단 예산이 314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재단보다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미국제교류과가 76억. 그렇죠? 한미국제교류과의 76억 중에 한 70억이 지금 국제교류재단 예산이죠. 지금 한 6억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 예산. 안타깝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29억.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업무보고의 자리가 사실은 이제 뭐 예산안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본 예산을 우리가 이제 심의해서 편성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주시면 우리 집행부가 잘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격려하고 독려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격려와 독려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제가 이런 업무 보고 다시 들어보겠습니까? 그 문화국제국을 잠깐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뭐 행감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뭐 아스센터가 이제 건립돼서 준공돼서 개관식도 화려하게 하고 굉장히 그 시민분들의 어떠한 목마름, 문화 향유에 대한 목마름을 이제 급속도로 지금 충족을 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 체육 예산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계속 제가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 예산도 딱히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이게 지금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229억이면 모산근린공원 현재까지 조성 사업 2,200억의 10년치 예산입니다. 이거 체육 예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체육진흥 지금 중장기 체육진흥 육성계획 같은 거 별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용역 계획이 없었던 것 같더라. 그동안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 앞으로는 이런 중장기적 그 체육 육성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야 예산도 자연스럽게 좀 증액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단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구장 확보라든지 선수 확보라든지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지 예산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계획 자체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어. 세울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시설 지금 뭐 이제 조금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체육시설 신설을 한다든지 확충하는 그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만 예산이 편성돼서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다양한 시민 체육 프로그램도 또 다른 프로그램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년 마라톤 대회 한 번, 걷기 대회 한 번, 자전거 대회 한 번, 뭐 이 정도, 배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탁구 대회 한 번씩 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만족시켜 줄까?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평택시도 체육재단을, 체육회가 아닌 체육재단을 이제는 설립해야 할 시기도 다가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창단 설립하고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정말 잘 펼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칭찬해드리는 거고, 그에 반해서 체육 쪽에 있는 이런 체육 인프라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아서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실이 지금 포승에 있지요, 평택항에. 잘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꾸며서.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아트센터가 건립돼서 중장기적으로는 메인 아트센터 또 뭐 남부, 서부, 북부 문예회관의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부지는 네. 거기 아트센터 주변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 저희가 그 부지 그 건립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그 매각을 좀 보류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거 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몇 년 사용했죠, 연습실? 좀 아깝긴 한데 저희가 24년도에 창단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좀 해안이 있었으면 아트센터 근처에 연습실을 좀 마련했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안정적인 연습실 확보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국제교육과 지금 여러 군데 6개국의 12개 도시의 교류도시 현황이 있어요. 네.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4년도, 25년도에 교류가 없었던 도시는 얼마나 몇 군데나 있습니까? 24년도, 25년도, 2년 동안 교류가 없었던 도시. 24년하고 25년도라고 하시면 저희가 한 번씩은 다 교류를 다 위해서 다녀보셨어요? 중국 같은데 다 다녀보셨어요? 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거나 상호간에 가거나. 네, 어떤 그 뭐 아동 미술전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정도의 교류의 성과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류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다양하게 지금 우호 교류 도시를 찾아서 협약도 맺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협약 맺어놓고 교류 관계가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다양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몇 페이지야? 24페이지인가요? 네. 네. 여기 보면 그 2026년도에 교류 추진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마라톤 대회도 뭐 참가하셨습니까? 네. 2월달에 마스야마시 마라톤도 또 참가하고요. 네. 그 3월달에 페르가나 주에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즈벡의 시르다리아주와 우호교시 교류를 체결했는데 다른 주하고 이 교류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 네. 페르가나는 저희와 무호교류 도시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최동단에 있는 도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르다리주와 시르다리아주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중간 지역에 네, 있더라고요. 중간 지역에 있고 그 옆에가 생뚱맞게 왜 이렇게 그 교류가 되죠? 수도인 그 타스켄투주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택대학교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타스켄투주 상공회의소하고 그 페르가나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평택 상공회의소하고 MOU 경제 우호교류에 대한 사항을 좀 논의를 할 사항이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국제 교류를 함에 있어서 시민분들도 네.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크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당연히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사업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체육 공공 체육 시설 보면 과장님, 예. 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저류지 현황이 좀 있어요. 농구장도 그렇고 풋살장도 그렇고 이런 거 좀 현황 파악을 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체육 시설은 과감하게 이게 좀 재척을 하는 것도 제가 지금 권해드립니다. 이거 전혀 운영 안 되는 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동의합니다. 저 유천동에도 가보니까 뭐 엉망인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설 현황에는 다 잡혀 있거든요. 저류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정돈을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9쪽 보면 그리고 그 지금 그 방음 때문에 방음 사업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전기 충전식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답니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그 문화예술 공모 사업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7개 단체에 4억 8천만 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공모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시민 분들께서 이거 생활 예술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립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단체에서 시립 예술단에서 그 연주회 예산으로만 1년에 4억 6,2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 예술단이긴 하지만 한 군데서 4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생활 예술 하시는 분들은 97개 단체에서 4억 8천을 공모 사업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립 예술단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좀 더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네. 이제 그 동호회 성격으로 네, 이제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시민예술단에 대한 또 지원이 또 있습니다. 별도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뭐 잘 배려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 3월 30일 개관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 관리 주체는 문화예술과죠? 아니, 저희 문화유산 문화유산관광과. 예. 계속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이 전수교육관을 관리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위탁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 하고 있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탁을요? 혹시 하게 되면 어디를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까지는 예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어제도 제가 국장님께 잠시 이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즘에 이제 모 단체 회장님 지금 그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잡음 절대로 나서는 안 됩니다. 그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의 소유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시민분들이 같이 이용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또한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티 투어 그 운영 체계 제가 이거 팔 때 시위에 들어와서 시티 투어 노래를 해서 차를 하는데 잘 받았는데 또 이게 계속 이제 또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또 전세 버스를 좀 임대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최초에 버스를 확보할 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배려를 해서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이 시티 투어 버스가
한 대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텐데 그때는 철저하게 이런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또 잘 배려하시고 그리고 뭐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직접 앉아서 타고 이동을 하실 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 투어 코스 개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잘 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어린 친구들이 이 버스에 타고 한 바퀴 돌면 잘 안 가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코스들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양한 코스 개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체육 인프라 균형 조성 및 확충 사업 이거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업 예산이 3,632억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이 3,600억 중에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한 뭐 40% 정도. 30-40%. 예. 향후 이제 투입 예산은 그거 빼면은 또 한 뭐 2천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재원 조달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건 현재 뭐 상당한데. 여기 현황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고덕이라든가 네. 또는 다른 건 제외된 상태거든요. 네. 일부라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네. 그런 사업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런 그럼 시설 재원 투자 계획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밀하게 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잘 차질 없이 잘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평택에 있는 큰 회사가 다행히 잘 운영이 돼서 세수 확보가 좀 내년도에는 좀 용이하다라고 하니까 쓸데없이 지방채 발행들 하지 마시고 있는 예산 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죽백동 체육시설센터 이거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반다비 체육시설에 한 23%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장애인 체육회가 이쪽에 입주 예정입니까? 현재는 구상을 하고 구상은? 입구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평택시 체육회 입주는 다른데 어디 입주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공설운동장에 그냥 있는 겁니까? 향후에 이제 고덕이라든가 다른 체육시설 생기면요, 그때는 생각을 해볼 뭐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반다비가 세운다는 여건 때문에 장애인 체육회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평택시 체육회에 대한 배려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예, 하천 점용 협의를 뭐 금년도에 하시고 바로 공사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여기는 지대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 침수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지역? 과거건 현재 저희들이 파악 못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지대가 높아서 이거는 뭐 죄송하지만 혹시 현 시점부터 10년 내에 이 지역에 군문동 178번지 1원에 침수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시면서 극대화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본위원장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외 교류도시 현황 중에서 지금 국제교류과장님 터크머시하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폴라시 아니요, 터크머시요. 시애틀. 아 거기 미국하고는 아직 교류가 없습니다. 교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문화예산관광과는 지금 농악보존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 상황이? 2월 이번 주 토요일 날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혹시 별도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신가요? 별도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요, 뭐 각 부서별로 어떻게 보면 하나씩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뭐 아트센터도 이제 개관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화예술 분야에서 봤었을 때 비중이 너무 공연하고 그쪽 위주로만 쏠려 있으면,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보면 이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러게 그런 예술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개관 오픈 초기이고 그쪽에다 역량을 집중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한편으로는 그 소외를 받으시는 그쪽 분야 분들도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것만 보더라도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그 아트센터 쪽에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지역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그 본인들의 작품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 아트센터 그 1층 로비에 이제 전시하는 그런 그 작품들에서도 지역 작가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이제 그 갤러리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마토 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의견을 들은 게 있는데, 그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배제를 당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작가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는 하시는데, 반대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이따 문화재단 쪽에다가도 얘기는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지역에서 할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역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떠나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런 부분들 그 빠지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별도로 자료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티 투어에서도 아까 뭐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코스가 너무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랜드마크가 생기면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좀 그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아트센터도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그 이제 시티 투어의 그 코스도 넣어서 공연까지 보는 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은 그런 그 랜드마크들을 감상하고 안에 실내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도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재단하고 좀 말씀을 해 보셔서 같이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배다리 체육센터는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정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그 전국체전, 도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0만 도시를 꿈꾸고 이제 어느 정도의 대규모의 도시인 상황에서 그런 체전을 개최를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2030년 이후에 이제 모든 그 고덕 신도시라든가 화양, 브레인시티 이런 부분들이 다 되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테디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씩 과정이라도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